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나갈게요. 자, 오늘의 그 진도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임차인의 의무라는 건데, 요거는 그 제가 그 매회 이제 방송할 때마다 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려요. 이게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사항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중개업소 고르는 법부터 해갖고 쭉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놓고 해서 오늘은 임차인의 의무예요. 뭐 요 방송을 좀 들은 분들이 계셨으면은 이게 그럼 임대인의 의무도 했을까 그러겠는데, 임대인의 의무는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갖고 나 혼자 진도 나가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 금방 짧으니까 금방 끝내고, 예, 여러분들의 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할게요. 부동산 방송이 신선하다. 예, 요즘 부동산 문제를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예.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좀 바꾸고, 원래 제 방송에 제 얼굴이 잘 안 나와요. 자,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라는 거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민법에 보면은 일단은 임대인의 의무부터 보면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기간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상태를 유지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뭐 중요한 시설물들이 고장이 났을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데는 없는데, 역시 민법에도 이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선관주의 의무라고 해갖고 이제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물을 보관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 의무라는 거는 그 임차물에 손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권리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든지 다른 그런 뭐 분쟁거리가 생겼을 때 집주인한테 바로 연락해서 통보하라는 그런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상 회복의 의무. 임차 기간이 끝나면은 원래 들어왔던 상태대로 복구를 해서 집주인에게 반환하라는 요 세 가지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세분화 시키면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또 뭐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거하고 민법을 통틀어 가지고 임차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의무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요 지금 보이는 5가지 사항을 어기면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실 수도 있는 중요한 의무예요. 그 중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월세를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2회고 상가 같은 경우는 3회예요. 3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차임의 연체인데, 차임 월세를 차임이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이거는 이제 1, 2, 3 이렇게 3회 연속이 아니고 이 전체 계약 기간 중에 누적된 횟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4, 5, 6월 달에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밀렸다던가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한번 밀리고 3월 달에 한번 밀리고 또 이번 달에 한번 밀려서 뭐 3회가 연체됐다. 상가 같은 경우 이러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일단은 월세를 밀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는 임대인의 가장 큰 권리거든요. 월세를 받을 권리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이 임차한 부동산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거, 이것도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무단으로 해도 이것도 역시 임차물의 심각한 훼손으로 봐서 성관주의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남기거나, 또는 이걸 담보로 잡혀가지고 뭐 돈을 빌린다든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역시 계약서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단 전대 행위. 전대라는 거는 이제 전전세, 뭐 전세, 깔세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인데 세입자를 내가 구하는 거죠. 세입자를. 그거를 전대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집주인의 동의와 그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지 이게 유효한 거지, 이거를 무단으로 집주인 몰래 하면은 무효예요. 이 계약 자체도. 예. 그리고 임차 부동산의 심각한 파손과 훼손, 예,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사례 1번. 집주인이 3달 월세가 밀렸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아직 보증금도 많이 남았고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나가야 하나?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뭐 보증금 많이 남았는데 거기서 까면 되지, 응? 뭐 몇 달 밀렸다고 나가라고 하냐?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나 2달 이상 연체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월세가 몇 달 밀렸는데 이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 묵시적 갱신이란 거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어떤 통보가 없었을 경우에 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 사유가 2가지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첫 번째가 월세를 밀렸을 경우, 두 번째가 임차물에 심각한 훼손을 했을 경우. 이제 2가지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밀렸을 경우 상태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면 집안 기문을 많이 부수는데 어느 날은 싸우다가 남편이 베란다 창과 벽체를 부숴버렸어요. 이 사실을 한 집주인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도 없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나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먼저 여기 들었던 예죠. 임차 부동산의 심각한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므로 나가라면 나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곱게 쓰란 얘기예요. 월세 밀리지 말고. 그러면은 임차인의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다음 사례. 요런 경우도 이제 묻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다 돼갖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들면서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다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가? 예? 그러니까 도배하고 장판의 상태가 그러니까 원래 들어왔을 때보다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애기 있는 집이 뭐 벽지에다가 막 크레파스로 막 그려 낙서를 뭐 잔뜩 해놨다라든가 뭐 장판을 찢어놨다라든가 이런 경우.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손모, 그러니까 뭐 손실과 마모 정도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정도의 이제 손상은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새로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임차인이 훼손을 시켰다던가 찢던가 낙서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벽걸이 TV 건다고 벽에다 못질을 해서 벽에다 빵꾸를 내놨다라든가, 뭐 옷걸이 건다고 벽에 못질을 해서 빵꾸를 내놨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열쇠 문이었는데 그걸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꿔놨다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리고 요 사족은 내가 요거 준비하면서 원래 준비했던 이제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이제 화면을 바꿀게요. 그 사족은 가만있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의사표현에 서툴다라고, 미숙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는 뭐가 이렇게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 하던가, 아니면 굉장히 듣기 귀찮아해. 듣기 귀찮아하고, 그래도 계약 당사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이런 거 확인하라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되게 귀찮아해요. 그리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 그때 와서 따져요. 그때 와서 따져갖고 뭐 그때 못 들었다느니 하면서 이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당신이 언제 그딴 얘기 했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네. 나는 근거가 다 있죠. 예? 그 설명을 할 때 난 구두만으로 하지 않거든요. 모든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그래요. 뭐 등기사항 증명서 그때 당시에 띈 거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거를 또 따로 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 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제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그래 놓고 이제 그때 이런 거 다 증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몰랐다라고 이제 우겨요 또. 예? 나는 그거 몰라가지고요. 그랬어요. 제가 이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법은 모르는 자를 보호해준다고는 안 했어요. 그게 이유가 안 되거든.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이게 뭐 부동산뿐 아니고